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희성 약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약국을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꼭 이제 그 상담 끝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즘은 사는 낙이 없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프셔서 그러세요? 그러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요즘은 입맛이 없어서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속도 더불어가고 가끔 속도 쓰리고 그래서 이렇게 상시 위장약을 먹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먹는 재미가 없어서 사는 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또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방전 내과에서 특히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 그 자기 그 해당하는 질환이잖아요. 질병에 대해서 약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이런 걸 받으시고 꼭 별도로 아래에 위장약 처방을 이렇게 따로 받아오신 분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는 보름치에서 길게는 약 2달치까지 이렇게 위장약을 별도로 받아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뭐 불편할 때마다 나는 먹으려고 따로 받아온다. 그래서 그 처방을 받으면 바로 다 그 뭐 일수에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한 달에 걸쳐서도 먹고 뭐 심지어 길게는 뭐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불편할 때마다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 장애가 이렇게 좀 갈수록 보편화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별로 대부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게 약을 드시면 바로바로 좋아지거든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으면 금방 소화가 돼서 바로 이렇게 배가 고파지고 속쓰림 있으면 특히나 뭐 위장약 드시면 어때요? 뭐 5분, 10분 정도면 바로 속쓰림이 가셔버리니까 이게 경각심들이 별로 없으시고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갈수록 현대인들이 이렇게 위장장애라든가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오늘은 그런 분들이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내 몸에 부족한 거 3가지 중에서요. 그 첫 번째는 염산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산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단백질이 들어오고 지방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백질성 음식이 분해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 위에서는 여러 가지 소화액이 분비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입니다. 근데 이 염산이 위에서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이 펩신이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펩신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단백질 펩타이드로까지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거죠. 그게 되질 않으니까 2차적으로 이게 단백질 펩타이드가 되면 췌장에서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다시 2차적으로 이 단백질 펩타이드를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이게 쓰일 수가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이 염산이 부족하게 되면 잘 이행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이용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못하고 위 내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속쓰림, 위벽을 헐게 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정말 신기한 화학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게 소화기에서도 일어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산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 내에서 1차적으로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야만이 이게 위하고 십이지장을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문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유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게 열리면서 음식물들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염산이 부족해서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유문을 열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위내에 음식물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위산은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약 2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만 싹 분비가 돼서 이게 내려보내고 나면 염산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음식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내에 갇혀있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은 어찌됐든 이 음식물들을 계속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산이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산증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과산증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이런 분들은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증상도 있으시지만 그러면서 더부룩함도 느끼시지만 어떨까요?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염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속쓰림까지 호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만성적으로 소화불량과 함께 속쓰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저산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저산증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위험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약 10분 중에 9분이 이 저산증에 의한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위험이 있다면 그분들 중에 9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염산의 결핍에 의해서 만성적인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저산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건데, 많은 분들은 아마 이미 실천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 비타민C는요, 우리 몸에서 정말 고맙게도 이 염산의 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면 뭐 여러 가지 뭐 두통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콜라겐이 잘 만들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암이 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가장 첫 번째로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게요, 바로 소화불량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든 속이 아무리 쓰리다라고 해도요, 제가 가장 아주 정말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드시게 하거든요. 이제 저희 단골인 경우에는. 근데 드시게 하면 짧게는 약 4일, 3일, 4일 정도부터 소화가 개선이 되시고요. 늦어도 보통 보름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소화불량 정도는 쉽게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만성적인 소화불량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보면 방치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비타민C를 이렇게 속에 쓰리시는 게 좀 무섭다면 저용량, 그러니까 약 반알 정도, 500ml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좀 꾸준하게 용량을 늘려가시는 걸로 해서 염산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위내 음식물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아마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부족한 것 두 번째는요, 바로 쓸개즙의 부족을 들 수가 있어요. 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간 밑에 있는 이 쓸개라는 주머니에 모여 있다가 이게 10분의 1 정도로 농축이 돼서 내가 이제 그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비가 돼서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관여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분비가 되어야만이 우리 몸에서 유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기름진 음식이. 근데 이 유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이제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라이페이스거든요.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방성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전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바로 유화라는 과정인데, 이 유화라는 과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쓸개즙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간에서 쓸개즙이 분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냐면, 나는 삼겹살을 먹으면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 나는 삼겹살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두세 점 이상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쾌하다라고 표현하시고요. 또는 이게 튀긴 음식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튀긴 음식, 뭐 이렇게 볶은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드시면 거의 다 오메가3를 다 드시는데, 이 오메가3 같은 게 흡수가 잘 안 되세요. 예, 그래서 오메가3만 먹으면 나는 변이 안 좋다, 속이 부글거려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요, 반드시 이담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쓸개즙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참 못 먹던 시절이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 그 못 먹던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 지금도 다 많이들 생존해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할머니들 뵈면 어렸을 때 이렇게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형편상 어렵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육고기를 못 드시고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도요, 그 식성을 그대로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어보질 않아서 이게 나이가 드신 후에도요, 거의 기름진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기름진 음식이나 뭐 고기를 드시게 되다 보면 반드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고기를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쾌하고 변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나는 고기하고 안 맞는 체질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기하고 안 맞는 체질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안 드시게 되다 보니까 그게 쓸개즙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고기를 일단은 아예 끊지 마시고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고기 양을 조금씩 해서 늘려가시라 그러거든요. 늘려가시다 보면 결국은 이게 쓸개즙이 만들어져서 필요하니까 만들어져서 내다 보면 결국은 고기를 좀 나중에는 충분하게 먹더라도 뭐 소화장애라든가 뭐 설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고기를 웬만하면 꼭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이런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국에 가시면 이 이담제가 따로 별도로 이렇게 판매가 돼요. 의약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단순하게 나는 기름을 나는 맞지 않아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담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드시다 보면 소화가 잘 되시고요. 또 그게 이 기름이 지방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뭐 세포막에 뭐 또 성분이기도 하고 또 성호르몬의 원료 물질이기도 하고 또 비타민 D라든가 이런 거 다 이런 지방성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반드시 드셔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을 때 내 몸에 부족한 거 세 번째는요, 체온의 부족입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과식을 해서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찾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 만성적으로 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분들은 제가 한 10분을 만났으면 10분 다 체온이 부족했던 분들이었어요. 이 체온이 부족하게 되다 보면 일단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몸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죠. 근데 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체온. 그 체온이 뭐예요? 우리 몸의 체온. 36.5도에서 약 37.2도의 체온을 유지해야만이 이 효소라는 것은 다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이 다 약간 적게는 0.5도에서 많게는 1.5도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효소가 효소제로서 촉매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화 효소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부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체온이 낮아진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짐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이라는 게 이런 체온을 올리기 위한 운동은 뭔가 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숨이 찰 수 있는 운동,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숨이 찰 수 있는 어떤 운동이라도 하시라는 거죠. 달리기가 가장 쉽고 적절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나는 달리기 하지 않더라도 조금 빠른 걸음으로만 걸어도 숨이 차요 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그걸로도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의 포인트는요, 이 숨이 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숨이 찬다라는 것은 맥박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의 평균의 맥박은 보통 1분에 60회에서 약 80회 정도의 맥박을 띱니다, 심장에서. 근데 우리가 숨이 찬다라는 건 뭐죠? 거기에 100회 이상을 뛴다라는 거거든요. 100회 이상을 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산소 요구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맥박이 심장이 빨리 뛰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체온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의 유입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숨이 찬다라는 건 우리가 호흡이 빨라진다라는 거고 맥박이 빨라진다라는 거거든요. 호흡이 빨라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연소가 되면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숨이 차면 결국은 체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면 우리가 땀이 나는 거잖아요.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기계처럼 날이면 날마다 24시간 동안 맥박을 60회에서 80회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뺏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어떤 형태의 운동이 되든 간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숨을 헐떡이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택하시라. 그거를 날마다는 아니라도 일주일에 4회 이상 약 20분 정도만 반복을 하시게 되면 체온이 금세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배도 실제로 굉장히 빨리 고파집니다. 그래서 좋고요. 또 하나 우리가 유산소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당연하게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산이나 펩신이나 이런 화학작용 외에도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위가 움직이잖아요.
심장처럼 빨리 움직이진 않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긴 하지만 분명히 1분에 약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쥐어짰다가 풀어졌다, 쥐어짰다가 풀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물리적인 이렇게 비틀림을 줌으로써 우리가 음식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힘들을 결국은 어디서 얻나요? 예, 혈액을 통해서 바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해서 또는 뭐 이렇게 숨차게 걷거나 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위의 운동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또한 예, 소화가 빠른 시간에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예,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소화력에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12달 거의 빼놓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주신 거 먹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강차예요. 이 생강차는 몸에 체온을 올리는 작용이 있다라는 건 아마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가요? 바로 소화를 시키는 작용이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살균 작용이 아주 좋다라는 거. 그래서 생강은 정말 드시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체온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살균 작용까지 기대해서 여름철에는 장염 같은 것도 예방이 미연에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생강 외에도 뭐 마늘도 해당이 되고요. 뭐 양파라든가 뭐 부추라든가 뭐 강황이라든가 이렇게 좀 매운맛을 내는 자극성 있는 맛을 내는 것은요, 대부분 다 소화작용이 있고요, 또 쓸개즙을 분비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위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좀 기호식품인 경우를 선택을 하셔서 좀 꾸준하게 이렇게 몸을 데워줄 수 있는 식품을 자주 드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소화가 안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실천하시고요. 잘 실천하셔서 매끼 식사 때마다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